자, 여기 보십시다. 전자기 유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아주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여름방학 때 한번 살짝 했기 때문에 만점 완성반에서 한 번 더 했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무엇이 나와줘야 되냐면 이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운동 에너지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우린 전자기 유도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지고, 조금 더 들어간다라면 여기서는 어떠한 운동이니까 변화겠죠.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넣든지 직류전원 장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생긴 전류를 우린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우리는 조금 다르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유도 전류라는 말을 씁니다.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우린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요 밑에 보면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써주실까요? 얘는 큼지막하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큼지막하게 방향이라는 말에다가 크게 눈에 확 띄게 체크를 해주시고, 세기라는 말에다가 또 큼지막하게 체크를 좀 해주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잠깐 나 좀 볼까? 여기서 어렵지 않아. 패러데이라는 단어, 렌츠라는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생겨. 사실 그 안에 또 이제 일단 이것만 볼게. 자, 펜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변화가 생겨서 세기가, 여기 전류가 생겼어. 요 두 아이만 해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할게요. 얘가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에서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잠깐만, 전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이 있었어요. 요 전류는 전압하고 요걸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걸 전류라고 불러. 그래서 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했다면, 여기서 이 전압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때를 유도 기전력이라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이 고유명사까지는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상에서 유도기전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압이란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기, 같은 말로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만 잡으면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어. 여기서 이 유도 전류가 생기려면 무엇이 생겨야 전류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야. 변화가 생기면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볼게. 첫 번째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자. 그냥 외우지 말고 납득해야 돼.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러. 근데 변화가 일정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을까?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데, 변화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지. 그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만약에 변화가 일상적인 용어로 커. 변화가 크면 어떻게 돼야 돼? 전류의 값이 세게 흐르겠죠. 그 말은 우리는 뭐라 그래? 세게 흘렀으니까 세게 흐르려면 전압이 세야겠죠. 유도기전력이 세야 돼. 그래서 세라는 말은 유도기전력이 어떻다? 세라고 얘기하는 거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 주셔야 돼. 그러면 변화만 크다면
전류가 세다라고, 유도 전류가 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유도 기전력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자. 그러면 뭘 생각할 거냐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커질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뭄수. 라지 n이라고 하는데, 10번 가문 애랑 20번 가문 애랑 누가 변화가 큰 거니? 가뭄수가 크면 당연히 변화 큰 거 인정합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대로 가야 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적 개념으로 가볼까요? 시간적 개념. 시간이 느린 게 변화가 큰 거야? 시간이 짧은 게 변화가 큰 거야? 다시 한번 V는 T분의 S. 물리 시간에 배웠어. 시간이 작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잖아. 이거 한 번이면 그대로 지워버리고 할 수 있겠네. 시간이 어떨수록, 시간이 작을수록 변화가 큰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석의 세기가, 여기서 변화는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외부 자기장, 그냥 외부 자석이라고 해도 돼요.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좀 이따 아직 방향 좀 남아있어서 멈출 거야. 지금은 세기만 할 거예요. 자석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요거를 우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자기선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자기력선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선 자속 밀도라고 얘기도 하는데, 외우진 마세요. 외우진 말고 그냥 자석이 센 거. 그러니까 자석이 요만한 자석보다 이만한 자석 넣었을 때가 더 변화가 큰 거잖아. 네. 전지 A랑 B가 있는데 만약에 A의 전지? A를 A랑 B가 있는데 A는 더 많이 감고 B는 적게 감았어. 적게 감았는데 대신 그 자석 세기가 더 크면 잠깐만 기다려. 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학자들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큰데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니? 그래서 얘를 도식화할 거예요. 수식화할 거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V라고 하는데, V는 어떻게 돼? 가뭄수와 비례하고 시간의 변화가 작을수록, 그다음에 얘를 줄여서 이렇게 해서 파이라고 읽어요. 델타 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하는 거고, 원래는 물리원에서 배웠다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걸 저렇게 줄였네 라가 되는 거지. 근데 찾아봐라. 통합과학에선 이런 디테일한 게 안 나와요. 원래는 이거야. 여기서 근데 아마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요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거든. 요거는 좀 이따가, 왜 난 지금 세기만 할 거거든. 그래서 원파트를 갔다 온 애들이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그대가 했던 것처럼 얘가 가문수가 많은데 제가 세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산해서 숫자로 만들어내면 그 값이 큰 놈이 이기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 자, 지금은 무엇을 했냐면 세기를 한 거야. 여기서 세기는 이거지. 변화가 큰 게 유도 기전력 V 전압이야 똑같은 말이야. 가 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세기가 됐으니까 이제 방향도 가주셔야죠. 이제 방향을 갈 때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크다, 작다,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만 얘기했다면 이제 방향은 흐르는데, 자, 이제 들어갈게.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갈게.